오늘은 물건들을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중고거래 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팁들은 비싼 명품들도 단돈 몇만 원에 구매가 가능케 하는 팁들로 정말 숱한 가품 사기와 진상들이 판치는 혹독한 중고시장 속 거칠게 살아남으며 쌓아온 정수화도 같은 팁들이니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기 싫다, 명품과도 같은 뛰어난 옷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팁입니다. 중고 물건을 구매할 때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건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브랜드가 유명한 옷들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보통 브랜드가 있는 걸 사면 그래도 중박은 한다, 그리고 되팔 때 덜 고생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중고 거래를 할 때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물론 아직 안목과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으셨을 때는 브랜드를 보고 쇼핑하는 게 나쁘진 않기도 하고, 훌륭한 브랜드가 저렴하게 나온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가 중고 거래를 할 때 웬만하면 브랜드를 보고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중고 시장에는 가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빈티지 쇼핑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여긴 정말 가품 천국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라. 구찌네? 갑자기 이뻐 보이네? 이 사고 과정으로 구매하시면 약 85% 정도의 확률로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고, 이쁘다, 뭐야 유명한 브랜드였네, 어쩐지. 이 사고 과정으로 물건을 고르셔야 그나마 진품을 고를 가능성도 올라가고, 그래도 사기당할 확률이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옷이 이뻐서 산 거지 브랜드를 보고 산 건 아니라 설령 가품이더라도 가품인지 모른 채 행복하게 입고 다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중고거래에서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 걸 권장드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브랜드라는 이유로 되게 책정가가 너무 높게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낡고 남이 어떻게 입은지도 모르는 중고인데 브랜드에 따라 새 상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매물이라며 새 상품보다도 몇 배는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현 시점 기준 중고시장에 비싼 값에 거래되는 브랜드들을 뽑자면, 많이들 아실만한 옷으로는 베이프, 스투시 같은 브랜드가 있을 것 같고, 약간 딥한 브랜드로는 히스테릭 글래머, 솔로이스트, 넘버9과 같은 브랜드들이 떠오르는데요. 처음 들어보셨다면 굳이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현 중고시장에서 이런 친구들이 상당한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브랜드들 훌륭하시죠. 브랜드 자체도 아주 뛰어나고 희소성도 높아 어떤 분들에겐 없어서 못 구하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고시장에는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 외에 들어본 적 없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엄청 퀄리티 높고 이쁘게 잘 만든 명품 뺨치는 훌륭한 옷들이 잘 뒤져보면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그리고 사실 브랜드가 대단해서 그렇지 나중에 안목이 쌓인 뒤 브랜드만 보고 비싸게 샀던 옷들을 다시 보면, 이 옷을 대체 내가 이 돈 주고 왜 샀지 싶은 옷들도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를 할 때는 브랜드보다는 옷을 중점적으로 보고 쇼핑을 하시는 게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중고 쇼핑을 하는 가치관의 차이로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 헤리티지, 근본력 이런 걸 다 중요시 여겨 옷을 약간 수집하듯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싼 값에 이쁜 거 입고 싶다, 옷은 그냥 이쁘면 장땡 아니냐 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에 저는 후자의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린 거고, 또 약간 전자처럼 수집가 느낌으로 빈티지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답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개인 가치관에 맞는 빈티지 쇼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옷, 어떤 신발이라도 중고가가 30만 원이 넘어가는 옷은 저는 권장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 각박한 중고 세계에서 열심히 손품 발품 팔며 느낀 점으로는, 진짜 감도 높고 이쁘고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고 심지어 브랜드가 명품이더라도 웬만하면 30만 원 이하로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0만 원도 비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개인 경제력이나 관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넉넉하게 잡아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30만 원이 넘어가는 옷들은 90% 이상을 그 옷이 뛰어나게 잘 만들어져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브랜드가 상당하셔서 그렇게 비싸게 팔고 있던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브랜드가 상당하신 거면 나중에 황금도 용이하고 입었을 때 어깨도 올라가고 일석이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엔 약간의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반대로 이게 애초에 브랜드만 보고 그렇게 비싸게 사버리면,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를 하더라도 애초에 나도 눈물을 머금고 산 가격이기 때문에 되팔 때 그 눈물 젖은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그대로 비싸게 올려야 해서 팔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비싸게 사버리면 입으려고 산 옷인데 막상 편하게 못 입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사고 파는 것도 부지런해야 가능한 영역이라, 저같이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엔 오늘은 올려야지, 내일은 진짜 올려야지 하다가 결국 판매 시기도 놓쳐 반의 반값이나 아예 판매도 못하고 그냥 옷장 차지만 시켜놓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옷 자체가 아닌 브랜드에 눈 돌아가서 비싸게 구매하면 결국은 이뻐서 구매한 게 아니라 브랜드를 보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비싸게 사놓고 잘 안 입게 되는 케이스 꽤 잦았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말씀드렸던 가품 리스크. 그래서 사실 이것도 비슷하게 옷 디자인뿐만이 아닌 브랜드의 역사, 무형의 가치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분들은 또 구매하신다고 하면 그걸 뜯어 말릴 수는 없겠지만, 저같이 브랜드보다는 그냥 이쁜 폐지 싸게 줍는 게 좋으신 분들, 이쁜 옷을 그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중고거래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30만 원이 넘어가는 옷은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말 인생 디자인, 인생 옷이 나왔는데 30만 원이 넘어간다, 근데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하셔도 그거 참으시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5% 그거와 똑같은 상품 혹은 그에 준한 대체제나 그거보다 더 이쁘고 퀄리티도 더 좋은 옷이 더 저렴한 가격에 분명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언제 나오는지 시기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정말 길면 6개월, 어쩌면 그 이상까지 걸릴 때도 있긴 하나, 사실 열정만 있으시다면 키워드 알람이나 시시각각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해서 결국 합리적인 가격에 더 이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때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 돈은 없지만 시간 빌 게이츠라 중고거래를 더 애용한다, 그리고 그냥 이쁜 폐지 싸게 줍는 게 좋다 하신다면 중고가가 30만 원이 넘어가는 옷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제 애매하게 31만 원이다, 근데 이건 정말 어디 가서 못 구하는 디자인 혹은 가치의 옷이다 하신다면 그거는 내면의 자신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뒤 본인의 결정에 따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면의 자신과 어떤 상의를 거쳐야 하냐고요? 그건 제가 체크리스트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1번, 나에게 이 옷과 포지션이 겹치는 옷이 이미 있는가? 2번, 그렇다면 그 포지션이 겹치는 옷의 상위 호환인가? 3번, 금방 질릴 옷인가? 4번, 너무 화려해서 마을버스 기다릴 때 부끄럽지 않은 옷인가? 5번, 이 옷은 정말 대체제가 없는가? 이 5개 리스트 통과하시면 30만 원 약간 넘으셔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 5개를 전부 통과하는 친구는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팁은 제가 돈이 정말 없었을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검색할 때 키워드를 최대한 아저씨스럽게 검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팁은 후르츠 패밀리 같은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트렌디한 플랫폼보다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때 빛을 발하는 팁인데요. 대표적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정도가 있죠. 여기서 가지고 싶은 물건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실 때 절대 요즘에 MZ세대가 쓸만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안 되고, 딱 봐도 아주머니가 이사 가기 전 짐 정리를 하기 위해 대충 썼을 것 같은 키워드나, 혹은 멋쟁이 아저씨가 이름 좀 날리셨을 때 한두 번 읽고 버리긴 아까워 오랫동안 묵혀두다, 옷장 공간이 부족해 대충 올렸을 것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프고 백팩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 섞인 고급 단어를 검색하시면 안 되고, 등산 배낭 혹은 좀 이름 있는 명품 브랜드의 옷을 싸게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 검색하실 때 발렌시아가, 미아라 야스히로 이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껌뻑 죽는 브랜드로 검색하지 마시고, 약간 젊은 친구들도 사용하긴 하는데 그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더 많이 애용하실 것 같은 명품 브랜드로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 시점으로 예를 들자면 구찌, 페레가모, 혹은 오히려 아예 젊은 층이 범접할 수 없는 브랜드, 예를 들어 에르메스, 이런 브랜드들로 검색해보시면 그 무수한 촌스럽고 비싸고 유행 다 지난 옷들 사이 딱 봐도 대기업 임원직 혹은 중소기업 회장님의 사모님 정도 되시는 분이 옷장 정리를 위해 대충 내놓은 황금 폐지, 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겸비한 어마어마한 보물이 간혹가다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만 경험상 브랜드에 따라 완전 정통 근본 브랜드가 아닌 라이센스 브랜드나 위에서 말씀드린 가품이 섞여 있을 확률이 있고, 또 그런 비싼 명품을 싸게 판매하시는 분들은 돈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옷장 정리가 목적이다 보니 사진도 정말 알아보기 힘들게 찍어놓은 케이스가 많아 매 눈으로 판독해야 해서 난도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 빌 게이츠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제 어색한 설 명절 때나 적적할 때 취미 삼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직접 겪으며 느낀 팁들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가득 담겨있기에 참고 정도만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언제나 모든 상황엔 항상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하시기보다는 구매 결정 전 내면의 자신과 잘 상의해 신중하게 구매 결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아디다스.